혹시 매일같이 쏟아지는 문제들 때문에 좀 지치지 않으셨나요? 그냥 바쁘게 처리만 하는 것 같고, 사실 인공지능이랑 데이터가 세상을 바꾸면서 우리가 문제라고 부르던 것들, 그리고 그걸 푸는 방식 자체가 아예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 변화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한테 딱 한 가지만 물어보죠. 나는 지금 진짜 문제를 풀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눈앞에 난 불 끄기에 급급한 걸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질문 같잖아요. 근데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제목이 좀 거창하죠? 한 시대의 종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는지, 바로 그 근본적인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변화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왼쪽이 과거, 선형경제의 시대인데요. 이건 마치 정해진 길을 따라서 그냥 효율적으로 쭉 달리기만 하면 되는 컨베이어 벨트 같았죠. 근데 오른쪽, 우리가 살고 있는 지능형 경제는요. 와, 이건 뭐 수많은 변수들이 막 얽히고 설킨 거대한 거미줄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해진 길을 잘 달리는 능력? 그것보다 이 복잡한 거미줄 안에서 아예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분석력, 창의력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예측이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03%. 이게 뭐냐면요. 기업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육에 투자하는 돈이 딱 1년 만에 2배 넘게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기업들이 지금 얼마나 절박하게 이 새로운 시대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그 질문이 이 빙산 모델하고 딱 연결됩니다. 보세요. 고객 불만이나 장비가 멈추는 거, 이런 눈에 보이는 증상들은요, 사실 빙산의 일각, 수면 위 10%에 불과해요. 이것만 허둥지둥 해결하는 게 바로 불끄기고요. 진짜 문제 해결은 뭐냐? 바로 수면 아래에 잠겨 있는 이 90%의 근본 원인, 예를 들면 공정 자체의 결함이나 설계 미스 같은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목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왼쪽처럼 그냥 뭐가 고장나면 고쳐서 원상복구 시키는데 만족할 건가요? 아니면 오른쪽처럼 아예 그 문제를 기회로 삼아서 전에는 없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건가요? 이건 말이죠. 우리가 그냥 수리공으로 남을 거냐, 아니면 발명가가 될 거냐, 바로 그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니 그렇게 좁다고 했던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믿고 써왔던 그 훌륭한 방법들이 왜 이제 와서 힘을 못 쓰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잡성의 위기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겁니다. 식스 시그마의 DNEIC, 토요타의 A3, 포드의 8D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정말 수십 년 동안 산업 현장을 지배해온 엄청나게 강력한 도구들이었어요. 정말 대단했죠? 하지만 이 모든 방법론들에는 한 가지 아주 치명적인 공통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모든 분석과 판단이 사람의 머리, 즉 인간의 인지 속도에 의존한다는 점이에요. 이 그래프 하나가 지금 상황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저 위로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곡선 보이시죠? 저게 바로 시스템의 복잡성이랑 데이터의 양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 거의 평평하게 기어가는 이 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인지 능력입니다. 문제는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지점, 이 티핑 포인트를 우리가 이미 한참 전에 지나쳐 버렸다는 거죠. 이만큼 벌어진 격차, 이 틈이 뭘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분석의 사락지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실패의 위험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줄 해결사로 AI가 등장합니다. 마치 비행기의 부조종사처럼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AI가 우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지능을 한 차원 더 높게 끌어올려주는 아주 강력한 증강 파트너가 되어준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로 린 식스 시그마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보면 그 차이가 확 느껴져요.
옛날에는 어땠나요? 일단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그제서야 사람이 가서 샘플링하고 원인 분석하고 완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시기였잖아요. 근데 AI가 딱 붙은 LSS 4.0은요, 우리 몸의 신경계처럼 IoT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모든 걸 감지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곧 문제 생길 것 같은데 하고 예측해서 스스로 고치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특히 생성형 AI가 가져온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바로 혁신의 대중화예요. 예전에는요, 트리즈 같은 엄청 복잡한 발명 이론은 박사님들이나 쓰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우리 같은 일반인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배터리 좀 더 가벼우면서 튼튼하게 만들 방법 없을까? 이렇게 그냥 사람한테 말하듯이 질문을 던지면요, AI가 이걸 전문 공학 문제로 착 번역해서는 구체적인 해결 아이디어까지 툭툭 던져주는 진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AI는 이제 우리가 시키는 일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트가 되고 있어요. 비유하자면 정말 똑똑한 신입사원 같은 거예요. 혼자서 데이터를 쭉 보다가 이거 좀 이상한데요? 하고 이상 징후를 찾아내요. 그러고는 혹시 이게 원인 아닐까요? 하고 가설도 세우고 그걸 확인하려고 관련 데이터까지 찾아서 검증한 다음에 깔끔하게 보고서까지 딱 만들어서 주는 거죠. 여기에 디지털 트윈 기술까지 더해지면 정말 막강해집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한테 아주 안전한 가상 연습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행기 조종사들이 시뮬레이터에서 수백 번씩 비상착륙 훈련하는 거랑 똑같아요. 현실 세계의 공장이나 도시를 컴퓨터 안에 그대로 복제해놓고 거기서 온갖 해결책을 마음껏 시도해보는 거죠. 현실에서는 한 번 실패하면 손해가 어마어마하지만 이 가상 공간에서는요, 실패 비용이 제로입니다. 완전히 리스크 없이 최적의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AI가 이렇게까지 똑똑해지면 우리 인간은 대체 뭘 해야 하지?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제 우리의 역할은요, 단순 계산이나 반복적인 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AI가 절대 할 수 없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생각, 즉 인지 활동으로 우리의 자리를 옮겨가야 하는 거죠. 그 해답이 바로 이 협업지능이라는 모델 안에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AI는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눈 깜짝할 사이에 분석해서 가장 가능성 높은 길 몇 개를 추천해주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여러 길 중에서 어떤 길로 갈지, 그리고 최종 목적지를 애초에 어디로 설정할지 결정하는 운전자는 누구죠?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AI가 어떻게, how를 제안한다면 우리는 왜, why 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거죠. 만약에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딱 한 문장만 기억해야 한다면 저는 이걸 꼽고 싶어요. AI 시대에 우리의 역할은 정답을 찾는 것에서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바뀐다. AI가 정답을 찾아주는 계산기라면 우리는 그 계산기에 어떤 문제를 입력할지 정하는 사람, 즉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이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새로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변화는요,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거대한 산업혁명의 흐름하고도 딱 맞아떨어서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해왔던 인더스트리 4.0 시대는 오직 기계 중심의 효율성만 따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기서 한 단계 나아가서 다시 사람을 중심에 놓는 인더스트리 5.0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기계와 사람이 협력해서 예측 불가능한 위기에 더 잘 대처하는 회복 탄력성이 훨씬 더 중요해진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구체적인 미래 로드맵을 한번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미래로 가는 길은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어요. 1단계는 바로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기반 다지기입니다. AI가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깨끗하고 넓은 데이터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2027년쯤까지는 2단계, 바로 증강의 시대예요. 이때는 AI라는 도구를 아주 능숙하게 다루는 하이브리드 인재들을 키워서 인간의 능력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30년이 되면 우리는 3단계인 자율화 시대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지만 인간은 그 방향이 올바른지 감독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이 기나긴 여정의 최종 목적지가 뭐냐고요? 바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처럼 스스로를 지키는 자다 치유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순환 고리처럼요. 시스템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처방해서 실행까지 하는 거죠. 완벽하게 자율적으로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고 나서 뒷수습하는 게 아니라 아예 문제가 생길 낌새가 보일 때 미리 막아버리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그 문제들, 가만히 보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그 진화의 속도를 함께 따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아직도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선택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